한적하죠? 네.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송파구인 건 알고 있습니다. 석촌 호수예요. 혹시 럭데월드 와봤었죠? 아니요. 럭데월드에서 럭데월드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럭데월드에서 자이로드롭 타면 이 석촌 호수가 보이거든요. 아, 석촌 호수 굉장히 평화롭죠. 네. 산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오늘 가을임에도 불구하고 폭염주의보인데 여기는 어때요? 산책길이 좀 시원하고 걸어 다닐 만 하잖아요. 네. 이 석촌 호수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빌라를 보러 왔어요. 우리가 빌라를 볼 때 초등학교가 중요해요? 아니면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중요해요? 초등학교요. 네, 목적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단기 매도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학군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초등학교보다 중학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중학교 중에서도 특목고 진학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우리가 방이동에 있는 지금 빌라를 왔는데 인근에 방이중학교도 있고 방산중학교도 있어요. 근데 특목고 진학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방이동 학원가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서울에 학원가 하면 뭐가 있어요? 대치동. 대치동 있고 목동이 목동. 있고 중계동 있고 광장동까지 네. 4대 학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이동 학원가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아는 사람들은 또 알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학원가 때문에 많이 오시는 수요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석촌 호수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 뭐예요? 저 랍스타 원더랜드다. 저기 리버덕 있었던 자리인데 바뀌었나 봐요. 저 랍스타들 때문에 거위들이 막 쳐다보고 있어요. 위치는 이쪽이니까 걸어서 한번 가보시죠. 여기 보이시죠? 럭데타워. 럭데타워 아래 뭐가 있어요? 럭데 월드몰, 이 옆에 럭데 백화점, 그리고 럭데 마트까지 이런 쇼핑몰도 굉장히 인근에 있고 넘어가면 아까 얘기했던 럭데 월드도 있잖아요. 이런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 이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방이동 있어요. 방이동. 먹자골목. 여기도 저녁 시간 되면 유동인구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는 또 새벽까지 사람들이 많이 놀더라고요. 그리고 걸어가기에는 조금 멀긴 하지만 이쪽 잠실 방향으로 조금만 건너가면 이제 한강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인프라를 좀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빌라가 좀 나와 있어서 지금 보러 왔습니다. 여기서 한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 것 같아요. 5분밖에 안 걸어가요? 네. 그러니까 송파나루역에서 도보로 한 3분 정도? 한 3, 4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위치예요. 여기 석촌 호수장도 굉장히 가깝죠. 네. 러닝 좋아하세요? 저 좋아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말고 빌라 할까요? 그래서 러닝 할 수 있잖아요. 둘레길이 생각보다 넓거든요. 여기 지금 한눈에 다 안 들어와서 그렇지 아까 봤던 거에 한 2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어마어마하네요. 호수를 끼고 아침이든 저녁에 러닝을 한다. 매력적이죠. 네. 그리고 이 방이동이 학원가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금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어디 가면 돼요? 대치동 가면 되는데 대치동은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해서 강동구로 넘어가기엔 좀 뭐하고 하시는 분들이 방이동으로 그래도 많이 이사를 와요. 근데 방이동에 있는 아파트 보면 어때요? 나홀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나홀로 소규모 아파트도 거의 15억, 16억 넘어가고 그리고 여기 대단지 아파트 있죠. 현대오금, 걔도 21억.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 네. 유명하죠. 대단지 아파트. 근데 이제 23억이에요. 그러니 애들 교육은 시키고 싶은데 아파트 가기엔 좀 부족하고 그렇다고 강동구로 넘어가기에는 그냥 좀 싫고 하시는 분들이 이 인근의 빌라에 많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여기 빌라를 가지고 있으면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빌라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매도가 안 될까 봐. 근데 지금 빌라가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되는 데는 됩니다. 우리가 판다로 조사하면 부동산 사장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지금 거래가 안 된다고. 사람이 안 붙는다고. 자기도 중개사무소 지금 그만둘까 고민 중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산다로도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죠. 그럼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부동산 사장님의 특성인 것 같아요. 어쨌든 매도자랑 매수자랑 붙여가지고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말하는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빌라도 지금 올 초보다 7, 8월 달에 훨씬 더 거래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아파트 시장도 지금 1, 2월에 거래가 많이 안 됐었잖아요. 빌라도 한 1,800건 정도. 그러니까 서울만. 그런데 이제 7월, 8월 넘어오니까 지금 2,500건 이상 거래가 되거든요. 그리고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에 한 120건 정도 거래가 돼요. 그래서 물건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내 물건 사줄 수요는 있다. 그리고 인근이 송파나루역이었나요? 또 석촌 호수에서 여기까지 한 5분 정도 걸렸죠. 송파나루역이 몇 호선이죠? 9호선입니다. 9호선 타고 어디 갈 수 있어요? 강남에 갈 수 있죠. 강남도 갈 수 있고 삼성동 근처도 갈 수 있고 신논현역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강남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괜찮다, 나쁘지 않죠. 물론 이제 급행은 오진 않아요. 그리고 이 지하철역에서 이제 한 3, 4분 걸어가면 될 거예요.
역세권이죠. 근데 오늘 날씨가 갑자기 더운 것 같아요. 네. 가을 날씨여서 제가 요즘 반팔은 다 집어넣어 놓고 긴팔 입고 다니거든요. 땀이 너무 많이 나. 근데 길이 되게 넓네요. 넓죠. 여기는 또 이제 되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상가들. 네. 그래서 뭐 이런 생활 인프라 상권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느낌이 우리 저번에 어디 갔었죠? 화곡동 갔었죠. 네네. 우리 회원님 낙찰받은 빌라 보러 갔었는데 그때랑 또 느낌이 어때요? 사뭇 달라요. 동네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 또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 좀 더 여유가 있지 않아요? 여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장점이 있잖아요. 언덕이 없죠. 다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단독주택들도 굉장히 많네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송파에 빌라로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 사셨던 분들도 멋모르고 샀을 거예요. 이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겠죠. 그러니까 오래된 구축 빌라들이 많아서 아마 재개발 얘기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오늘 물건은 여기 모카빌리지. 굉장히 오래됐죠. 네.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 그래서 경매 정보지 잠깐 먼저 보고 시작을 하시죠. 처음 왔을 때 저 신축 건물인 줄 알고 좋아했는데 이거였네요. 송파구의 신축 빌라는 너무 또 비싸니까. 네. 송파구도 신축 빌라가 지금 7억, 8억 하거든요. 근데 크기는 훨씬 더 작아요. 12평, 13평.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대출이 지금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5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한 3억 5천, 4억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뭐 볼 수 있어요? 서울에? 웬만한 지역에 아파트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동작구만 가더라도 아파트가 뭐 13억에서 뭐 15억, 16억까지 하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선택의 문제긴 하겠죠. 사실 이 돈 가지고 강동구 아파트 가도 돼요. 그런데도 여길 선택하는 수요가 있다라는 거죠. 경매 정보지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연립주택이에요. 연립주택이 일반 다세대 빌라보다는 좀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지권은 12.8평, 꽤 크죠. 네. 그리고 건물 면적은 22.2평. 와, 크죠, 빌라치고는. 감정가는 그래서 5억 500이에요. 현재 한 번 유찰돼서 4억 40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유자가 살고 있네요. 그리고 낙찰 후에 등기상의 권리들은 모두 소멸이 돼요.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주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방은 보여달라고 하기에는 좀 뭐하다. 그리고 우리가 낙찰 받았을 때 이 소유자와 명도를 위해서 협상을 좀 해야 된다 정도만 인지하고 이제 물건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명도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제 쉬울 것 같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네. 알 수가 없죠. 명도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냥 법적인 절차대로 하나씩 진행하면 되거든요. 뭐 소유자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반응에 맞게 우리는 대응만 하면 되는 거니까 굳이 너무 처음부터 아이고 명도 좀 어렵겠다라는 선입견은 없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해결은 됩니다. 그래서 물건 볼 텐데 이게 95년도에 지어졌어요. 올해 29살. 30이면 어때요? 아파트로 치면 재건축 연한인 거죠. 네. 굉장히 좀 오래돼 있어요. 그 오래된 빌라의 단점이 뭐예요? 누수나 그런. 네, 그 전에 이제 주차장. 이게 총 10세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주차 대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근데 왠지 뒤에 공간이 좀 더 있는 것 같은데요? 뒤에 주차 공간이 있어요. 물론 2중 주차가 아니라 거의 한 3중, 4중 주차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복잡하긴 하겠지만 8대 정도까지는 주차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안쪽에 주차를 하면 차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3명, 4명이 움직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네요. 어쨌든 주차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신축 빌라들은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구축 빌라들은 좀 애매해요. 그리고 바로 앞에 지금 지층이 있기 때문에 건물 앞에 차를 세우기도 좀 애매하고 그리고 빌라가 가족 단위로 살기 때문에 차가 없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웬만큼 세대당 한 대당 돌아가는 게 좋긴 한데 이 부분은 단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우리가 3층이거든요. 여기 사세요? 네. 아니, 제가 단장인데. 아, 반장님이세요? 네. 여기 사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거의 처음 지을 때부터 있으셨어요? 처음에 분양해서 이거라서. 그때는 1억 5천 원. 근데 어르신 여기 사실 때는 뭐 불편한 거 없었어요? 불편한 거야 없지. 딱 수리했어. 아, 수리했어요? 깨끗해. 깨끗해요? 네. 301호도 수리. 네, 그리고 집이 커. 화장실도. 화장실도 2개 있어요? 제가 좀 들어드릴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근데 못생겼어. 거기 보나 여기 보나 똑같아. 꽤 크네요. 여기보다 3층이 또 낫지. 1,000만 원이라도 더 많지. 여기 살기도 그냥 편한 아, 이 시장이 갖고 와서 좋아요. 시장도 있어요? 그러게요. 운동하는데도 양쪽에 다 있고.
4억에 한만원 돼갑니다. 잘까지 알려주시네요. 이제 문 닫아드릴게요. 이거 제가 들어왔다가 101호에 여기서 처음 입주할 때 제일 먼저 입주를 하셨대요. 분양할 때. 근데 1억 5천원에 분양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30년 전에. 근데 30년 전에 1억 5천이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때도 여기 일대 동네가 괜찮았었나 봐요. 전체 10개 호실로 돼 있거든요. 지하 1호, 2호 있고요. 그리고 올라오면 이제 1층이네요. 1층이 반계단 올라와야 돼요. 조금 더 올라오면 청소 상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다른 빌라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이 굉장히 좀 특이하죠. 29년 전에 유행했던 문일까요? 그리고 301호인데 지금 안에 이제 반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301호가 지금 문은 안 바꿨잖아요. 안에 그때 수리는 한번 싹 했대요. 한 3천 들여가지고. 근데 한 번 들어가서 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소유자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반장님이 너무 순수하게 왔으니까 가서 보고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또 신뢰되는 행동일 것 같아요. 아, 도어락을 바꿨네요. 근데 도어락은 좀 옛날 거긴 해요. 인테리어를 언제 했는지가 중요하긴 한데 문은 안 바꿨어요. 그리고 3층이 그때 장점이죠. 여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3층까지는 괜찮아요. 3층까지는. 4층부터는 좀 힘들어요. 근데 오히려 401호가 문을 바꿨어요. 401호도 인테리어를 시작했나 봐요. 근데 이제 우리 101호 반장님이 어쨌든 바꿨다라고 하니까 믿고 할 수밖에는 없진 않아요. 그래도 봐야 돼요. 그럴 땐 다른 방법을 써서 벨이라도 한번 눌러서 내부에 이렇게 살짝 진짜로 인테리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만약에 우리 반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하면 101호 반장님한테 우리가 뭐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판단 잘 하셔서 보셔야 되고요. 4층까지 우리가 쉬면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 4층이 구축 빌라는 좀 권장은 안 드립니다. 올라올 때 조금 힘들죠. 네. 내 물건 사준 사람도 비슷해요. 그리고 평생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생각해봐요. 쉽지 않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단기 매도가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되긴 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니까 그만큼 더 낮게 들어가야 됩니다. 4층은. 하지만 오늘 물건은 3층이다. 나쁘지 않고 4층에 3층도 올라오면 또 옥상이 있어요. 4층이 탑층이었네요. 그쵸? 근데 와, 또 뭐 방수 페인트나 이런 건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축 빌라의 단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신축이나 단점 빌라 같은 경우는 관리 업체에서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주기적으로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옛날 빌라들은 그냥 간습적으로 한 분이 도맡아서 반장님을 하시니까 협의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아예 안 했어요. 예전엔 되어 있었겠죠. 그쵸? 네. 근데 지금은 흔적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뭐 땜질 정도는 해놓긴 했는데 반대편도 안 했네요. 근데 이렇게 방수 페인트를 안 해놓으면 단순하게 4층 문제만 되진 않아요. 이게 타고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거든요.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옥상에 올라오니까 굉장히 오래된 빌라의 느낌은 나긴 하지만 주변에 뭐 구릉지나 이런 게 없어서 막히는 뷰는 없어요. 그리고 딱 보면 뭐가 보여요? 네, 럭데타워가 보입니다. 럭데타워 뷰.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물 상태는 둘러봤고요. 반장님 집에 들어가서 미처 이제 촬영을 못했어요. 갑작스럽게 이제 들어가서 살짝 좀 봤는데 구조는 괜찮아요. 전용 아파트 5구 느낌? 그거보단 더 큰 느낌이에요. 잘 빠졌어요. 그리고 전용 5구는 요즘 확장돼 있잖아요. 거실 쪽에 반방까지 이어진 큰 발코니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 주방 쪽에 발코니, 그리고 방 한쪽에 발코니까지, 주방도 이렇게 별도로 식탁까지 놓을 수 있게끔 김치 냉장고도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방도 넓게 빠져 있고요.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인테리어를 한번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은 인테리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 그리고 문이 하나 있네요. 물탱크 하나 들어와 있고 창고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옛날 빌라, 옛날 아파트 보면 이런 물탱크가 항상 옥상에 있었거든요. 옛날 주공 아파트 5층짜리 올라가면 이런 물탱크들 위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인테리어 돼 있다고 하면은 제가 하고 싶네요. 갑자기 이번에 빌라인가요? 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지금 알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강 PD님도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최소 2년 보유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물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연식이 됐다니까 막 이가 하나 빠지고 여기 하나 날아가 있고 하네요. 계단 오르고 내리기에는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안쪽에 와서 좀 보시죠. 301호가 이쪽이잖아요. 근데 샤시는 안 바꿨어요. 근데 4층은 바꿨잖아요. 4층 문도 바뀌었고 샤시도 바뀌었어요. 3층에 돈을 정말 쓴 게 맞을까요? 혹시 4층이랑 착각하고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창문이 열려 있는데 뭔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옥상이 없나? 혹시 여기 빌라 옥상 올라갈 수 있으면 올라가서 볼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물건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는 빌라에 잠시 왔습니다. 아까 우리 반장님이 분명히 인테리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3층하고 4층하고 혼돈하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래서는 명확하게 좀 안 보여요. 어쨌든 문이랑 차시는 안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이란 비용이 나갔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그냥 옆으로 오긴 왔는데 여기가 옥상이 없는, 혹시 여기서 보이려나? 안 보이겠네, 막혀있다. 확실치 않으니까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눌러보고 오기로. 가위바위보. 입찰하실 분들은 반드시 보고 오시는 걸로 하시죠. 여기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여기는 단점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만약에 계단으로 쭉 올라갔는데 옥상이 잠겨있다. 허무하겠죠? 와, 근데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빌라 보러 보니까 계단 좀 가파르죠? 네. 아까는 그래도 좀 완만했잖아요. 계단으로 올라다녀야 되는데 아까 빌라가 훨씬 더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옥상이 설마? 있습니다. 옥상 있습니다. 잠겨 있어서 그렇지. 없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제가 알아내려고 했는데 입찰하실 분이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로 하시죠. 근데 이게 외관으로 봤을 때는 안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네. 조금 혼돈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또 저녁에 와보면 조명 느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벨은 한번 눌러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현관문만 열어도 느낌 보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에 가서 시세 조사를 좀 해보시죠. 일단은 오늘 물건에 대한 특징이 어때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하지만 장점은 있죠. 넓어요. 이 정도면 한 4식구 정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 20평 정도 되는 꽤 넓은 빌라를 구한다로 좀 조사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판다로 조사를 해도 되는데 이게 한번 유찰되고 변경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명 왔다 갔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솔직하게 경매 때문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셔도 되지만 한 군데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최소한 3군데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까 반장님한테도 얘기를 들었지만 근처에 또 시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뭐 먹을 거 살 때 싸대요. 확실히 강남에 사시는 분들이 뭔가 더 저렴하게 사서 돈을 아끼시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직접 걸어서 나가보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이쪽 방향이 뭐가 있냐면 올림픽 공원이 있어요. 올림픽 공원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크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43만 평. 그래도 가늠이 안 오죠. 네. 둔촌주공 5단지 네네. 12,000세대 들어오잖아요. 거기 부지가 몇 평인지 알아요? 거기가 14만 평. 와. 그러면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36,000세대에 들어갈 수 있는 부지인 거죠. 36,000세대면 우리가 보통 일기 신도시 평촌이 그래도 한 42,000, 46,000 그 정도 될 거거든요. 그 정도 크기가 되는 거죠. 와. 굉장히 크죠. 네. 그 정도로 큰 공원이 저기 있는데 제가 지금보다 조금 젊었을 때 많이 갔어요. 수영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서울에서 저기 뭐가 있냐면 잠수풀이 있어요. 5m짜리. 수영 좋아하세요, 강 PD님? 물에 잘 못 듭니다. 5m 아래서 못 나오겠네요? 네. 날씨가 더워서 좀 들렸다 가려고 했더니 그냥 우리 부동산이나 가야겠네요. 어쨌든 뭐 이래저래 살기에는 굉장히 편한 곳입니다. 공원도 있고 석천호수도 있고 상권도 잘 되어 있고 뭐 한강 가기도 편하고 동네도 조용하고 편하고 느낌이 그때 화곡동이랑은 정말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송파는 송파네요. 네, 부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거 매물 있어요? 3억 5천 19평. 있기는 있는데 베란다가 그 위반이 있더라고. 그래서 좀 싸게 나오게 있어요. 5억 5천에 한 2달 전에도 안 팔았어요. 6억에 판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위반금이 좀 걸렸어. 그래가지고 그거보다는 이제 싼 가격에는 파실 건데 3억 8천짜리는 17평. 그거는 좀 싸게 나왔어요. 단점은 주방에 냉장고 들었는데 식탁다리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아니 중학교인데 강산 중학교가 생긴다. 그렇죠. 강산 초등부 학군이 좋다고 해서 그냥 이쪽으로 가거든요. 이 학군이 이렇게 요만큼만 돼요. 그럼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방에 초등학교. 20평에 5억 정도 가격은 맞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날씨가 덥습니다. 일단은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근에서 비슷한 연식의 4층 빌라가 6억 원에 나왔는데 그게 또 최근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됐나 봐요. 그래서 소유주가 지금 5억 5천까지 내려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 있고, 나머지는 빌라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한 17평짜리가 3억 5천에 나와 있는 거 있는데 그건 또 발코니 부분이 완전히 위반이라고 하네요. 크기도 훨씬 더 작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나와 있는 물건은 5억에서 5억 5천 사이는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왜냐면 꽤 크거든요.
크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신축 빌라들도 나와 있는데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12억, 13억인데 7억 정도에 나와 있어요. 그럼 차라리 신축 빌라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뭐 세 식구까지는 어떻게든 살 텐데 네 식구는 또 힘들죠. 네. 그래서 식구가 좀 많다라고 하시면 혹은 또 쾌적하게 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오늘 물건처럼 22평이잖아요. 발코니까지 있고 그러면 그런 물건 사가지고 확실하게 수리를 완전히 해 놓은다라고 하면요.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다를 거예요. 물론 돈이 좀 들긴 하겠죠. 차시도 바꿔야 되고 문도 바꿔야 되고 내부 수리도 일부 좀 하고 확실히 해 놓으면 매도하기가 훨씬 더 편하죠. 근데 아파트는 달라요. 아파트는 요즘 젊으신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안 해놓고 파는 게 훨씬 더 잘 팔려요. 근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물건 종류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시세 조사하시면서 그 일대 분위기를 좀 확인하셔서 인테리어 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겠죠. 네. 네. 그런데 오늘 물건 하나 좀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어요. 오늘 물건이 어디에 있어요? 송파구에 있습니다. 네, 송파구에 있습니다. 송파구는 무슨 지역이에요? 규제 지역입니다. 네, 규제 지역,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그래서 비교 과세를 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단기 매도하기가 어렵다. 할 수는 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네. 왜냐면 사업 소득이 6에서 45%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돼요?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지방소득세까지 합쳐서 77%잖아요.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낮은 걸 낼까요? 높은 걸 낼까요? 높은 걸 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반포자이도 규제 지역 아니었나요? 예, 맞아요. 규제 지역이에요. 그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반포자이도 지분 물건이긴 하지만 단기 매도로 접근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확실하게 좀 저렴하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합의를 하고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낫고요. 그럼 규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단기 매도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매매 사업자 활용해서 단기 매도가 가능하고 이제 규제 지역 강남 상구하고 용산구는 단기 매도는 좀 어렵다. 최소한 2년은 보유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물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회원님들도 물어보잖아요. 단기를 좋아하세요? 중장기를 좋아하세요? 하면요. 한 95%는 다 단기 하고 싶대요. 네. 중장기에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그런데 단기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죠. 공무원이거나 공기업 다니거나 아니면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어때요? 사업자를 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신 분들이 차라리 이런 물건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투자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무주택이거나 1주택이라고 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우리가 많이 벌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 네. 그 세금까지 내가 순수익으로 가져가는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 1년에 하나씩만 하면 되잖아요. 훨씬 더 편하게 투자를 하면서 순수익은 좀 높여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잖아요. 그래서 2년 실거주 요건은 있어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그래서 몸테크를 좀 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으신 분들은 차라리 여기 살기 괜찮잖아요. 그렇죠? 네. 2년 거주한 다음에 매도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도는 된다. 물건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만 얘기해서 죄송한데 단점이 하나 더 있죠.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대출이 얼마 나오죠? 무주택이어도 지금 50% 나오잖아요. 네. 자기 현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생애 최초다라고 하면 80%까지 대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단 한 번도 주택을 사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규제 지역 먼저 공략을 해도 괜찮겠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도요. 내 상황이 맞지 않으면, 내 목적에 맞지 않으면 나한테는 좋은 물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상황이 어떤지, 내 목적 방향이 어떤지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는 물건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것만 보셔야 돼요. 요즘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물건 소개 많이 하잖아요. 네. 이래저래 흔들려 버리면 결국 투자를 못 합니다. 이 길이 나의 길이다라고 하면 이제 그 물건만 정확하게 골라서 그 물건 조사하셔서 실제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결과가 있고 그래야 성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는 성장을 통해서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 갈 수 있거든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더 이상 추천 물건 보는 거 금지. 더낙찰TV는 계속 봐도 됩니다. 네. 이제는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뭐 쌀쌀한 것까지는 아니고 시원해요. 그리고 점심에도 지금 오늘은 또 폭염주의보라 굉장히 덥긴 한데 그래도 그늘 쪽에 들어오면 바람이 막 불잖아요. 네네. 선선하잖아요. 뭐 하기 좋아요? 임장 다니기 너무 좋죠. 네. 금방 또 날씨가 추워질 수 있으니까 이 시간 9월달, 10월달, 11월 잘 활용하셔서 좋은 물건들 많이 보시고 이제 올해 한 해 꼭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 PD님도 하셔야죠. 네. 도전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이제. 네. 공개해야죠. 맨날 촬영만 하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제가 창피합니다. 저번에 한번 폐차하긴 했지만 네. 다시 한번 도전하시죠. 네.
갑시다. 이쪽이네요. 그리고 깜빡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물건이 있는 것도 방산 학군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구역이 좀 나눠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물건이 있는 거는 방산이 아니라 방이 쪽으로 가야 된대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도 뭐 방이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우리 방이동 학원가까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가서 이제 밥 먹어야죠. 네. 고생하셨습니다.